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는데 양쪽에 기구리 모양의 테두리가 있었다. 1452년 명경태 3년.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문순왕의 석전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지평 이 맹령이 계승의 성을 쌓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를 청하다. 지난번에 드리니 영의정 황보인을 보내어 계승부의 성들을 살펴보고 정하도록 명하였다 하여서 신등은 다만 성들만 살펴보게 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계승북은 주현의 군정을 기명하고 징발하여서 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경기는 해마다 기근이 들고 황해도는 실릉이 더욱 심하니 백성의 생활이 가히 염려되는데, 하물며 계승은 아주 변방으로 적의 침입을 받는 땅이 아니니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를 청합니다. 또 재령에 거동하시는 일이 반드시 부묘한 후에 있다면 바로 농사철을 당함으로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을 다 제거한다 하나 대가가 이르는 곳에 어찌 그 폐해가 없겠습니까? 겨울철이 겨우 몇 달 격에 있으니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가 가을을 기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재령은 태조의 비신의 왕후 한시의 능이다. 부묘는 3년상을 마친 임금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던 일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세종실록을 감수하던 사람이 모두 세종조의 신하로 이를 집행전에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승정원에 명하기를 유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국사를 감수하는 사람이 모두 세종조의 대신들이니 사관이 혹시 기휘하여 피하고 사실을 매몰시킨 듯합니다 하니 이 말이 근사하다.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송나라 진종이 공부시랑 전약수에게 명령하여 태종실록을 수찬하도록 하니 전약수가 관원을 청가에 함께 수찬했는데 기거 사인 이종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종이 말하기를 태평 흥국 8년 이후는 모두 이방이 중서성에 있으면서 날마다 사책에 종사했으며 본디는 직피를 빙고했으니 만약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긴다면 나머지 무엇으로 후대에 신실하게 전하겠는가? 이종악만은 옳지 않으니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 모두 허가한다 하였습니다. 범조우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역사에 선악을 쓰기 때문에 군주와 재상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는 군주가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재상이 감수를 하니 그것이 직피를 하고 싶어도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군주가 신하에게 직책으로서 맡기고 재상이 역사 편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의 선악은 거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이 의논을 보고 남지 김종서 정분 허후 등을 불러 강맹경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기를 사기는 군주의 과실을 기록한 까닭으로 군주가 역사를 두려워해서 감히 뜻대로 하지 못하는 법인데 만약 방종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군주이다. 당나라 태종이 역사를 보려고 하니 저 수량이 말하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고함으로 이를 거쳤으니 역사의 중요함이 지극한 것이다.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실록은 시를 미루어서 수천하지 않으면 불가하지만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감수하게 한다면 역사는 직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공독을 취하여 보감을 수찬하고 잠정적으로 사초를 간수해 두었다가 수십 년을 기다려 계속해 수찬하는 것도 오히려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마지못해서 속히 수찬한다면 품계가 낮은 유신으로 하여금 찬집을 하도록 하소서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옛날의 역사를 두루 보건대 선왕의 실록을 수찬한 것은 모두 천조한 초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세종 30여 년의 가언 선정을 마땅히 빨리 편찬하여 비밀리 간수하여야 할 것이니 만약 대신을 의심하여 다만 공동만 수찬하고 사초는 묻고 간수한다면 벌레가 먹고 쥐가 손상시켜 문제가 잔결되어 장차는 탄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국가에서 혹시 상고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피를 상고할 것이므로 불추한 무리들이 만약 그 조부의 과실과 나쁜 점을 본다면 반드시 감추어 버려서 장차는 사적을 잃게 될 것이니 마땅히 빨리 편수하여 사고에 간수한다면 그의 대의에 합당할 것입니다. 만약 품계가 낮은 유신으로 하여금 역사를 편수하게 한다는 의논은 역대 여러 역사를 보건대 모두 대신이 감수했으므로 또한 선왕의 실록을 품계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김종수는 아뢰기를 신이 세종실록에 있어서 감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지금 비록 신에게 명하여 의논에 참여함을 혐의하지 말라 하지만은 그러나 의논하는 사람이 대신은 역사를 편수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신은 마땅히 혐의를 피해야만 합니다. 대신으로 하여금 감수하게 함이 가하다고 청하지만 실록을 수찬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또한 미천한 신하로 하여금 수찬하게 하도록 청할 수는 없습니다. 후일에 상상을 배울 적에 마땅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진술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군주는 마땅히 걸로 해야만 하고 안일해서는 안 된다. 옛날의 군주로서 안으로는 여색에 빠지고 밖으로는 사냥을 즐기며 술에 취하고 음악을 즐기며 집을 높이 짓고 담을 아르새기는 이 일에 반드시 한결같이 마음을 두는 이가 있었으니 이것은 군주의 공통적인 걱정이다. 의논하는 사람은 내가 계승에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는 혹은 생각하기를 내가 즉위한 초기에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여 그렇게 한다고 여기며 또 장차 혹은 궁병 동무에 젖어 들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나는 기질이 이런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니 비록 이를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승은 옛날의 도읍이고 성틀을 정하는 것은 큰일이기 때문에 가서 보려고 한 것뿐이다. 나급을 정할 적에 주나라 무왕이 친히 가서 보았으니 지금의 계승은 태조께서 이미 정한 터이므로 나급과 같지는 않은 것인데 혹시 세상 사람의 평판이 옳지 않게 여긴다면 내가 억지로 가지는 않겠다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신등이 이를 헤아려 보건대 4월 11일에 부묘할 한 후에 재령을 배할하고 계승에 거동한다면 꼭 농사철을 당한 것이니 옳지 못할 듯합니다. 접대에 필요한 물품은 비록 모두 수로로 운반하여 민폐를 없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득이해서 육로로 수송하는 것에 농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찌 그 폐해가 없겠습니까? 또 시위하는 인마가 적더라도 수천 이하는 아닐 것인데 이때를 당하여 민간의 곡초가 이미 모자라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9월을 기다려서 계승에 거동하여 재령을 배할하고 성틀을 정하고 이내 강무를 한다면 거의 다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올 가을에 비로소 성을 쌓게 된 까닭으로 마음속으로 가서 보려고 했는데 경들의 말과 같으면 굴에 가서 살펴본 연후에 어찌 시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들은 마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헤아려 보겠다. 내지 계승부에서 도를 떠내는 것은 내가 혼자서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의정의 혼자 소견도 아니며 그 당시 대신의 의논이 합해진 까닭으로 비로소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며 하물며 공력하는 백성이 모두 계승부 부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백성이므로 10일 동안에 서로 교체한다면 큰 고통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금년에 신령하더라도 민간에서 그다지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고 역사도 기한이 있으니 모든 일을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부득이해서 이 일을 한다면 시일을 오래 끌 수는 없겠다. 지난번에 영의정이 이 일을 의논할 적엔 모두 합의를 하고 가부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길도에 가고 난 후에 이 역사를 정지하기로 의논하게 되니 옳지 못한 일이 없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계승에서 도를 떠내는 일에 지금 부역하게 한 것은 이미 영의정의 포치에 의거한 것이지
영의정이 함길도에 갔다는 이유를 가지고 정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지난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따뜻했는데 이번 봄에는 날씨가 매우 추우니 그 기후를 살펴본다면 엄양이 어그러졌으니 마땅히 인사를 미리 잘 처리하여 원망이 없도록 하여 민심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도록 감히 이 말로서 아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담지를 지내고 부묘한 후에 전문을 오리고 박물을 바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다. 하전은 비록 2번을 올리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지만은 박물은 한 번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박물을 바치는 것은 마땅히 담제 후에 있어야 하겠는가 부묘한 후에 있어야 하겠는가 아니 모두가 아뢰기를 담제한 후에는 승상께서 군신의 하례를 받지 않고 서로의 백관들은 안마와 표리를 바치고 외방에서는 다만 하전만 올리게 되니 부묘한 후에 마땅히 정전에 납시어 군신들의 하례를 받고 외인과 야인의 내조하는 사람도 또한 하례하는 바늘에 참여하고 서울과 외방에서도 전문을 바치고 박물을 바쳐서 뜰에 충만하게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리에 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등의 의논에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의공주 집 노비 문안을 경술련의 문서를 살펴보니 그 자획이 모두 공주의 집 서재 김효지의 글씨와 매우 같았으니 김효지의 글씨가 확실하다. 다만 유한이 이 사람을 쉽게 쓰게 하였는데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김효지가 이미 죽었으니 물을 수도 없겠다. 환자 최은에게 물으니 최은이 말하기를 제가 유한에게서 받았습니다고 하나 그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 공주가 일찍이 예고를 하여 나인에게 이르기를 그 노비의 일은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서재 등의 소송을 지금 의금부에 내려서 마침내 큰일을 만들었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이 일로서 미뤄본다면 유한의 노비 문화는 공주가 반드시 알지도 못할 것이며 한며 연창 미는 본시부터 병인이므로 집안일은 다스리지 않았으니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서재 등이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진수한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다. 지금 이 노비의 일은 조금 애매하니 한결같이 의금부의 아랜바에 따라서 관청에서 제주를 만들어 평균하게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유한의 노비는 당초에 신등은 공주집에서 나온 문서이므로 믿지 않을 수 없어 경술련의 문서를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 성상의 교지를 받아보니 매우 어리에 합당합니다. 유한은 당연히 부모의 노비를 가져야 하는 까닭으로 그 수요가 1,100여 명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육전에 의하여 나눠준다면 유수경의 차지하는 바가 350여 명에 안 들지 않을 것이니 어찌 천첩의 아들에게 노비 300명이나 되는데도 본종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한 명도 사역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승중한 장자에게는 100명을 주고 차자에게는 70명을 주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 마땅히 본종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것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헤아려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다시 진사 뽑는 법을 제정하려 하는데 내가 이미 경등이 옳지 않게 여기는 뜻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유자로서 의견을 아뢰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내가 다시 제정하려 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남주와 김종수가 아뢰기를 신등이 전자의 그 패단을 모두 진술했는데도 지금 성상께서 다시 세우려고 하여 다시 의논하기를 명하시니 신등은 황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이해의 크게 관계됨이 있지 않으니 그전 규정에 따라 시험해 뽑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분과 허후가 아뢰기를 신등이 전자의 각기 소견을 가지고 다시 제정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결단하지 않으니 시기에 다다라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연창미는 안망지의 아들이니 이름은 안맹담인데 정의공주에게 장가들었다. 부귀롭게 성장하여 학술은 없으며 불법을 몹시 좋아하여 밥 먹이는 중이 항상 10여 명이나 되었다. 중의 옷을 입고 중의 아랫자리에 앉아서 불경을 읽고는 밥을 먹으며 살생을 싫어하고 양잠도 하지 않았다.
공독은 관청의 문서이고 천조는 등극이며 공격동무는 병력을 남용함이며 낙읍은 낙양이며 담제는 상제 뒤 1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초상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을 길이를 골라서 지내는 제사이다. 경술년은 1430년 세종 12년이며 서제는 설이고 연창위는 안맹담이며 경술년은 1430년 세종 12년이다. 승중은 조상의 제사를 이어받는 것 또는 그 지위를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병조에 난관을 가하스를 하다. 이사철을 이조판서 이선제를 예문관 제하그로 박중림을 공조 참판으로 성봉주를 한승부 윤으로 이인손을 예조 참의로 이보흠을 사헌부 장령으로 김지를 사관원 우정은으로 홍심을 경기 도관찰사로 이승지를 경상도 도관찰사로 김연지를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고 장계증을 겸병조 정랑으로 이극배를 겸병조 좌랑으로 삼았는데 모두 서반으로서 겸무하게 했으니 병조의 난관을 가설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조본을 소릉직으로 삼았으니 조본은 조종생의 아들이다. 안평대군 이용이 소인들을 불러와서 친절을 베푸니 조본이 연주를 타고 아부하여 뜻을 굽혀서 일에 나아가기를 노복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 직책을 얻게 되었다. 이때 간산 소인의 무리로서 이용에게부터 관직을 얻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보험은 용모가 꾸밈이 없고 촌스러웠으며 의관은 해지고 때가 묻었으며 말씨는 반드시 시골 상말이 섞였지만 그러나 심지는 탁 트여서 고금의 성공하고 실패한 형세를 논할 적에는 막힘이 없었다. 또 처결을 잘 하는데 모두 자기 의사로서 결단하고 조금도 문부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다만 백성에게 편리한 일이면 반드시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군위 현의 현감으로 일해 있을 때에 매양 상덕의 고적을 차지했으며 또 대구 군의 군수로 있을 때는 사창을 시험하여 자마 성효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술량으로 천간이가 많았었는데 이때 와서 임기가 찼으므로 이 관직에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술량은 법을 잘 지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를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수경 홍씨가 죽으니 쌀콩 20석과 종이 100권을 부의로 하사했다. 쑥용은 궁중의 여관으로 종삼품 4명부의 품계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우헌납 조원희가 환자 최치돈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전일에 성상께서 영흥대군의 집에 거동하여 연을 내리실 때 환자 최치돈이 말을 타고 둘레 안에 들어와서 총통이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병조정랑 송처금을 붙잡아 모자를 벗기고 욕보이려고까지 했으므로 의금에서 장 70대에 도 1년에 차하기로 논지하였는데 특별히 말감에 따라서 태 40대로 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환관을 대우함이 대개 모두 우대 관용하였다가 만류의 큰 해독을 점차로 초래하였으니 본율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말할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 옳겠다. 환관은 근시하는 사람이 내가 나가서 행차할 때는 비록 산선의 아닐일지라도 모두 말을 타고 들어와 시하게 되므로 이로써 말한다면 채치도는 죄가 없다. 내가 듣건대 병조의 관리를 붙잡아 모자를 벗기려고 했다고 하므로 정조의 관리에게 무례한 짓을 할 수 없는 이유로서 이미 가두기를 명하고 또 태형을 가하기를 명령했던 것이다. 또 채치도는 나이가 겨우 18세이니 세종조로부터 연수한 환수는 의뢰 죄를 가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죄를 가하는 것은 그가 무례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조원희가 아뢰기를 채치도는 관지하기
관직이 유품에 이르고 상시로 금에게 드나들었으니 건망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시로서 조신을 능욕하였으니 대체 어긋남이 있습니다. 폐단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수다스럽게 아뢰오니 청컨대 본율에 따라 그 폐단의 시조를 막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마음이 너그럽고 어질므로 환시가 근세를 함부로 부리는 징조가 있으니 진대하는 사람이 또한 여러 번 이를 말하였다. 말감은 가벼운 죄에 처하는 것이고 정조는 운관을 선임하던 이조와 무관을 선임하는 병조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금액은 금중이고 건망은 법망이며 엄시는 환자를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지사건은 싸 김길통이 최치돈을 경한 형벌에 처한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김길통이 아뢰기를 환관 최치돈의 죄를 감당하는 것은 큰 허물입니다 했다. 장령 유사 유는 아뢰기를 이 3등을 경감하는 것이 건사할 것인데 지금 말감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아마 법을 적용함이 경한 듯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술에 취한 실수일 뿐이다. 하고는 김종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경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니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의 수말을 알지 못합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희적전에서 돌아오다가 영흥대군의 집을 지나면서 담장틀을 심량하려고 하였는데 영흥대군은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종자들에게 술을 접대하였다. 최치돈이 술에 취해서 둘레 안에 달려 들어가니 병조에서 꾸짖어 꾸짖어 금함으로 최치돈이 대항하여 병조 낭청의 소매 끝을 잡고는 사모를 벗기로 했으나 체구가 짧아서 벗기지 못하였다. 이것은 곧 18세 어린 아이이니 내가 그 때문에 말감하여 태 40을 바로 때리도록 하고 속전은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김종수가 아뢰기를 원죄는 얼마나 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래 범한죄는 장 100에 2등을 더한 장 70대 도 1년에 처하게 된다. 세종조에서는 무릇 환시는 나이 20세 이하이면 비록 죄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죄를 다스리지 아니했는데 지금 나는 최치돈이 비록 어리지만은 조관을 능욕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의 징조가 염려스러움으로 특별히 이를 태형에 처한 것이다. 이것도 또한 응당할 수 없는 경률에 의한 것인데 어찌 가벼운 것이겠는가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지평 이맹령이 이조에서 잘못된 관직 개수의 책임을 모면하려 함을 비난하다. 정성별감 지평 이맹령이 아뢰기를 점선별감 최함우 현보리 등이 바야흐로 본부에 탄핵을 당하였는데도 이조에서 최함을 대구 군사에 임명하고 현보리를 부령에 임명하였습니다. 또 검이승은 품계가 유품으로 자산군사에 임명했으므로 본부에서 문선사의 영사를 두세 번이나 불러도 사고를 핑계하고 오지 않게 사람을 시켜 잡아오도록 했더니 한참 후에 와서 보고하기를 문선사의 영사는 본조의 난관을 모시고 재수가 틀리기에 된 일을 위에 아뢰려고 승정원에 나아갔습니다 하니 이 일로서 살펴본다면 반드시 이조에서 신등이 밝혀 거론한 일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 연하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반드시 사무가 바빠서 그렇게 된 일일 것이다. 이조에서 이미 와서 아뢰었으니 그것은 캐묻지 말아라 하였다. 점선별감은 각 포구의 배를 점검하는 일을 맡아보던 별감이고 부령은 경승의 오부에서 행정을 맡아보던 우두머리 각방의 관령을 지휘하여 지안을 유지하고 정령의 전달을 하였다. 문선사는 이조대에 딸린 관청으로서 문관의 임명과 문과의 과거의 합격증 수여 및 문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았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희전의 악장 초혼을 아뢰다. 그 악장은 이러하였다. 거룩하신 왕후께 없으는 정정하고 단성하시며 후덕하여 육경하시니 나라가 바로잡혔네. 고요한 신궁에는 제사 행사가 소명되어 하였도다. 정결한 제수를 험향하시니 복록이 와서 이루어졌네. 경희전은 문종의 비현덕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 뒤에 문종의 신주도 합하여 아우러 모셨다. 육경은 왕자를 생육했다는 말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직지편전 하위지가 경상도로 떠나면서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다. 일본국 사신의 선의사인 직지편전 하위지가 경상도를 향해 떠나면서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것은 큰일이니 헌단이 발생하기가 쉬우니 이웃나라 사신을 대접할 적에는 모름지기 후하게 하면서 정직하게 해야 한다. 위에서는 매양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유사가 상시로 제억을 가하게 되니 후일에 폐단이 발생할까 염려된다. 폐단이 생길 일은 진실로 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물론 모든 지대는 될 수 있는 한 후한대로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김종서가 연로한 이후로 세종실록을 감수하는 일을 사임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모름지기 시초가 있으며 종말이 있어야 한다. 경이 세종의 구신이 되었으니 이미 시초가 있는 셈이다. 지금 세종의 일은 이미 마쳤으니 경이 마땅히 실록을 수찬하여 그 종말이 있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세종의 부미하는 악장 헌명의 곡을 아뢰다. 그 곡은 이러하였다. 밝고 밝은 세종께서는 천득이 순수하시니 도는 정치에 흡족하고 제작은 새로워졌도다. 고요한 비궁의 변두가 진설되니 환하게 내리심에 사람들에게 싫어함이 없었네. 비궁은 종려이고 변두는 제사에 쓰는 그릇을 말하는데 변은 대나무로 만들어 마른 음식을 담고 두는 나무로 만들어 진 음식을 담았다. 신유의 좌편에 변을 두고 우편엔 두를 진설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7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치사한 대신이 출입할 때 하민을 주도록 하다. 전제하기를 의정 이상으로서 그대로 치사한 대신이 출입할 때는 인도하는 군들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부터는 출입할 때 기로소의 녹사가 의정부의 고회 조례를 주도록 해라 하였다. 기로소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에 있는 70세가 넘은 정의품 이상의 문관들이 모여서 대우를 받던 곳인데 태조 3년 1394년에 창설되고 1400년 태종 즉위년에 제도하여 전함 제추소라 하던 것을 세종 10년에 1428년에 기로소로 개칭하였다. 조례는 관하에서 부리는 하인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7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헌납조 원희가 이승지, 윤서 등에게 임의로 관직을 제수한 2조를 국문토록 청하다. 지금 이승지를 경상도 감사로 삼았는데 도사 강자 신도 또한 문관이 아니니 감사와 도사를 문관과 무관으로서 교차시키는 것은 이미 기록된 법령이 있습니다. 좌정은 윤서는 관직이 선교량이고 김질은 관직이 성의량인이었는데 우정은에 임명되었으므로 2조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조안효가 전라도사가 되고 성봉조도 또한 무신으로서 감사가 된 것이 이미 전례가 있다 하였습니다. 조아정은 윤서는 지금 바야로 병이 나서 벼슬 할 수가 없는데도 모두 위에 아래지 않고 제수하였습니다. 제수는 중요한 일인데 성상의 윤호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했으니 마땅히 국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승지는 감사로 임명한 것은 이조에서 그 가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특별히 제수한 것이니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좌정은과 우정은은 역시 차고이니 모두 캐묻지 말아라 하였다. 조원희가 아뢰기를 이승지를 감사로 제수할 적에 이조에서 마땅히 법에 의하여 이를 청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 윤수로가 비록 병이 나서 고쳐 임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한 성상의 윤호를 받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군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승지를 감사에 제수한 것과 좌정은 우정은을 임명한 것은 또한 한때의 차착으로서 조그만 실수이니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비록 국문하더라도 종내 죄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교랑은 문관 종육품의 풍계이고 승일랑은 문관 정육품의 풍계이다.